외국에서는 골칫거리, 이건 진짜 골칫거리. 너무 많아서 골칫거리, 갑자기 불어나서 골칫거리. 게다가 당황한 거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런데 한국으로 또 수출하게 됐죠. 만만한 게 한국인가?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안녕하세요, 입재초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에서는 정말로 많아서 골칫거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해산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양한 이유에서죠. 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갑자기 개체수가 불어나서 처치 곤란이 있는 것을 한국으로 이제 수출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그 나라에서 예전부터 자생하던 건데 그 나라에서는 그걸 먹는 식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불편하게 팔려. 자, 참고로 제가 대본을 읽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답니다. 이게 저 혼자 알아볼 요거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바로 골뱅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예부터 골뱅이를 무쳐서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먹는 나라가 전 세계 거의 몇 개 국가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뱅이가 대부분 이제 수입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그 대기업에서 통조림 많이 쓰잖아요. 이 통조림을 낼 때 이 골뱅이 원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근데 이제 유럽 쪽에, 특히 영국, 아일랜드 쪽에서 이 골뱅이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유럽 물레고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백고등이랑 좀 비슷한 그런 종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많이 수입이 되나 알아봤더니 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골뱅이, 냉동, 자숙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제조국은 아일랜드, 뭐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도 참소라라고 알고 있는 핏불고등 있죠. 이건 이제 튀르키예나 불가리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은 참소라 살이라고 해서 판매되는 거 있죠. 뭐 자숙 형태든 아니면 물의 형태든 간에 대부분 뭐 불가리아 아니면 튀르키예가 많더라고요. 일단 골뱅이 종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아일랜드, 영국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 어부들이 한평생 골뱅이를 잡아다가 판매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때문에 그거 팔아다가 자식들 뭐 집도 사고 결혼도 보내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꿀맛 같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영국 BBC에서 어부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한국에서 인기가 많냐고 했더니 자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한 말이, 한국에서는 이게 아마 체험제용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인기가 많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 이건 명백한 오버죠. 그리고 또 한간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자연강장제, 정력이 좋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먹는다고 하는데 전부 다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골뱅이 왜 먹습니까? 맛있어서 그렇잖아요. 사실 이 골뱅이가 맛 자체로 보면은 백골뱅이 같은 경우는 신선할 때 먹으면 단맛도 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특유의 씹히는 식감이 되게 좋잖아요. 여기 이제 양념을 버무려서 무침으로 먹거나 탕으로 먹거나 하는데, 이런 걸 알 리가 없는 영국 어부들은 단순히 뭐 자연 강장제니 체험제 이런 얘기가 나올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해고요. 혹시 타액선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알딸딸해지니까 체험제라고? 그래서 와전이 됐나. 일부 골뱅이 종들은 테트라민 성분, 이게 신경독이거든요. 그래서 타액선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먹었다가 알딸딸 하면서 이제 졸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가 불거진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통조림에 사용되는 골뱅이는 종류 불문하고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거나 아예 타액선 자체가 없는 종을 쓰기 때문에 통째로 먹어도 되는 것이죠. 국가별 수입 통계를 봤더니 영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아일랜드, 러시아, 노르웨이 순서로 되어 있네요. 여기 연도별 수입 물량도 봤더니 2017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500에서 6,000톤 가까이 해마다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런 바다에서 나는 골뱅이를 아예 안 먹느냐? 일단 영국은 안 먹습니다. 영국이 이 동서남북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식문화가 뛰어난 나라일수록 해산물을 굉장히 다양하게 또 다양한 조리법으로 먹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영국 하면 떠오르는 해산물 음식이 피쉬앤칩스 말고는 딱히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산물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프랑스는 보통 이제 에스카르고라고 해서 육지에서 달팽이를 양식에다가 식용 달팽이로 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물량이 딸려요.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바다에서 나는 씨 에스카르고, 골뱅이죠 한마디로. 그거를 비슷한 조리법으로 해서 먹는데 식감이 이제 육지에서 나는 그 달팽이보다 조금 더 강하다는 인상은 있지만 이것도 조금씩 소비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외국에선 골칫거리인데 한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해산물 두 번째입니다. 바로 꼼장어죠.
꼼장어가요, 마른 장어인데 생물학적으로는 장어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뱀장어목에 속한 어류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풍천장어라고 불리는 요 뱀장어, 민물장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나는 붕장어도 있고 갯장어도 있고 장어 종류는 많은데, 요 곰장어, 그러니까 표준명으로는 먹장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장어류가 아니라 원구류에 해당합니다. 입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곰장어 같은 경우도 해저 밑바닥에 서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죽은 사체들을 갉아먹는 거죠. 내장이고 피고 가죽이고 살이고 간에. 그렇게 해서 축적된 영양분을 살과 함께 먹는 것, 우리의 식문화가 이제 그런 것이죠. 원래 이제 곰장어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먹진 않았습니다. 그 한국전쟁 반발 이후에 먹을 것이 없었던 60년대 70년대 이때 곰장어를 식용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이제 이 곰장어 가죽이 질겨서 부산에서 가죽 공장 있죠, 가방 만드는 용도로 썼는데, 이제 가죽 만들고 남는 걸 다 버리자니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해서 식용이 됐던 거예요. 굉장히 맛있잖아요. 양념에다 이렇게 바글바글 볶아 먹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산 꼼장어가 많이 부족해졌죠. 지금 가면 갈수록 남에게 멸종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마다 이제 개체수 감소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치솟고 해서 대체해서 들어오는 것이 미국산 꼼장어입니다.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징그럽다고 해서 안 먹죠. 장어류 자체도 잘 안 먹는 데다가 특히나 이렇게 사체를 갉아먹는 장어는요, 더럽다고 여겨져서 안 먹을 수도 있고, 애초에 이걸 먹는 식문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잡힘이 또 엄청 잡힌단 말이에요. 또 한국에서 오더가 들어오니까 요거를 전부 잡아다가 한국으로 수출합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죠. 2017년도였습니다. 미국 오리곤주에서 한 3,000kg 정도 이 살아있는 먹장어를 싣고 가던 트럭이 전복이 된 거예요. 길가에 살아있는 꼼장어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꼼장어가 위협을 느끼면 점액지가 엄청 분비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폐쇄되고, 이 점액지가 장어를 다 치우기 위해서 불도저까지 동원했다는 해프닝이 있었죠. 근데 이것들이요, 한국으로 다 수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꼼장어를 먹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한국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극히 일부 지역 사람들만 먹고, 대부분은 그 일본산 꼼장어도 국내로 다 수출을 하고 있죠. 외국에서는 골칫거리, 이건 진짜 골칫거리, 너무 많아서 골칫거리, 갑자기 불어나서 골칫거리. 게다가 이거를 그 나라에서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당황한 거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수출해 달라, 우리가 다 먹겠다 라고 했던 게 있었죠. 최근에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태리 푸른 꽃게, 그리고 두 번째가, 요거는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그 티니지 또는 바렌에서 이 청색 꽃게라는 종이 갑자기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치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다가 한국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류, 이게 종류가 다른데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이제 이태리 푸른 꽃게, 작년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가을경에 이 푸른 꽃게에 대해서 한두 차례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태리 요리 전문가죠, 파브리 셰프님한테 제가 알아봤는데, 꽃게를 원래 안 먹었나요? 많이 안 먹어요, 게. 원래 어렸을 때는 이 푸른 꽃게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푸른 꽃게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해는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에서 12, 13년 전일 거예요. 그때부터 푸른 꽃게가 조금씩 늘어나더니 지금은 걷잡을 수 없는 개체수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원래 이 푸른 꽃게의 원산지는요, 북미 대륙 쪽이었어요. 캐나다 동부 쪽 해안의 대서양 쪽에 자생하던 녀석인데, 이게 어떻게 대서양을 횡단을 하고 지중해로 유입이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온 상승. 이 푸른 꽃게의 경우는 특히나 약간 온난성 꽃게로서 해수온이 충분히 올랐을 때 번식력이 증가합니다. 근데 지중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해수온이 올라가게 되고, 겨울이 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제주도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중 안정된 수온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 녀석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태리는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조개를 많이 양식하는 국가입니다. 뭐 홍합을 비롯해서 바지락, 홍골레, 모시조개의 종류들. 그 나라에서는 뭐 파스타를 비롯해 다양한 요리에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도 안 먹는 그 조개를 날것으로 섭취하는 그런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태리가 조개를 그렇게 많이 양식을 하는데, 문제는 이 푸른 꽃게들이 조개류를 그렇게 잡아먹습니다. 양식장이 초토화된 거죠. 이게 이태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 자원인데, 이 조개류를 다 죽여버리니까 40몇 억인가 정부 예산을 들어가면서 퇴치 운동에
대응에 나선 거죠. 그런데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잡아도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상 선포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꽃게가 없어서 못 먹는데 그럴 거면은 싸게 헐값에 들어와라 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11월인가요? 12월경부터 국내로 정식 수입이 됐죠. 이태리 푸른 꽃게가.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 가격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경쟁력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활기로 들어오지 않고 전량 냉동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냉동 꽃게로 같이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산 냉동 꽃게도요, 3, 4마리 1kg짜리가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선입니다. 근데 이제 이태리 푸른 꽃게가요, 비슷한 크기로 비교를 해도 한 13,000원? 한 1, 2,000원 저렴할까 말까? 그렇게까지 저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조금 더 보태서 국산 꽃게 먹지. 어떻게 됐나 알아봤더니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도요, 이태리산 푸른 꽃게를 판매하고 있는데 킬로그램당 한 3, 4미짜리가 조금 내렸네요. 한 11,850원 정도.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조금 애매하다. 껍데기가 우리나라 꽃게보다 좀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무침용 게보다는 간장게장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식당에서는 간장게장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가적으로 이게 좀 맞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튀니지산,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푸른 꽃게라는 종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튀니지산 청색꽃게, 일명 타이완 꽃게라고 해서, 원래는 우리나라에선 제주도 부근에 소량 서식을 하고 보통 일본 남부지방이나 대만, 필리핀 쪽에, 그러니까 아열대 바다에 서식하는 꽃게 종류입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에 가도 흔히 볼 수 있지요. 이 청색꽃게가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도 많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얘네들이 그쪽을 타고 지중해로 유입이 됩니다. 주로 이태리는 이제 지중해 쪽에서도 약간 북부에 해당이 된다면, 요 튀니지, 바레인산 청색꽃게는 남지중해 쪽으로 해서 확산이 된 거죠. 튀니지에서도 평소에 이제 보통 정어리류, 오징어류 이런 거 많이 잡아먹는데 난데없이 이 꽃게류가 잡히니까 얘네들이 그냥 잡히겠어요? 엄청나게 번식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오징어나 조개를 또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단 말이죠. 튀니지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수출도 수출이지만 자체적으로 좀 소비 좀 하자 해서 자기네들도 뭐 볶아 먹고 지져 먹고 해서 조리법이 좀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원래 없던 게식문화다 보니 소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한국으로 또 수출을 하게 됐죠. 만만한 게 한국인가? 어쨌든 그래서 이게 국내에는 얼마나 또 수입됐는지 알아봤더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튀니지산만 했을 때 한 163톤 정도 수입이 되고 있고요. 가격은 500g당 한 5,700원이니까 킬로그램당 한 11,000원, 한 12,000원 정도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태리 푸른 꽃게랑 비슷비슷하면서도 약간 저렴한 그런 느낌이고요. 얘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식당에서 간장게장이나 무침용 게장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반찬으로 만약에 간장게장이나 게무침이 나왔다 그러면은 튀니지산 이런 청색꽃게가 많을 거예요. 국산으로는 파산이 좀 안 맞잖아요. 아니면 절단 중국산 냉동꽃게, 꽃게란 종인데 그런 걸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외국에선 골칫거리인데 한국에선 없어서 못 먹는 해산물. 지금 소개하는 것은요, 골칫거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좀 다른 의미로 거의 황금어장이죠. 이것 때문에 거의 수산 대국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그 녀석은 노르웨이산 고등어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노르웨이 현지 가서 이 고등어가 어떻게 잡히고 어떻게 공장에서 포장이 돼서 가공돼서 우리나라로 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사실 노르웨이가 이 고등어를 어획하게 된 지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원래 한 60년도로 내려가게 되면 얘들은 이제 청어 외에는 등푸른 생선을 좀 인색한 편입니다. 특히나 이 북유럽권 나라가요, 청어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소비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물불 안 가리고 청어를 남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청어 개체수가 확 줄어버렸고 노르웨이 는 한 10년 정도 청어획을 금지당했죠. 자, 이후에 이게 이제 일본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일본의 원형 어선이 북유럽권을 탐사를 하다가 대서양 고등어, 이 고등어의 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고등어를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도 이 개체수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가 뒤늦게라고 해봐야 이제 한 1, 20년 정도 됐는데 대서양 고등어를 잡아다가 지금은 전 세계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이 아시아 시장. 이게 한국, 중국, 일본.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수입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간 수입량 알아봤더니 무려 3만 톤. 한일 양국 거의 비슷한 수치로 3만 톤 정도를 수입해서 먹고 있는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 고등어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엄청난 고용 창출과 산업을 크게 키웠죠. 올레손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과 비슷한 고등어의 주산지인데, 그곳에 이제 어부들은 뭐
포르쉐를 타고 다닐 정도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르웨이 현지에 갔을 때 호텔 뷔페를 보면은 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는 호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구워서 내기도 하고 훈연해서 내기도 하고 뭐 샐러드에 살짝 구워서 올려서 내기도 하는 그런 음식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재패니스 음식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초밥이라든지 뭐 시메사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주민들은 이 고등어를 어떻게 먹냐면 통조림으로 먹고 아니면 이거를 보통 구워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크게 조리법이 다양하게 발달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노르웨이산 고등어는요, 골칫거리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황금알을 넣는 거위가 되어버린 셈이죠. 마지막입니다. 5번째는 훔볼트 오징어입니다. 훔볼트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그 칠레 앞바다에 훔볼트 해류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남극에서 이제 올라오는 차가운 해류인데 이쪽에서 잡히는 거대한 오징어죠. 몸통 길이가 한 1, 2m, 다해서 한 3m까지 자라는 아주 거대한 오징어죠. 이 녀석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대왕 오징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대왕 오징어라는 이름을 가진 종은 따로 있고, 이게 칠레 국민들은 먹지 않는 오징어인데 이게 또 일본이 또 가서 또 개척을 했죠. 원양선을 타고 가서 이 오징어 잡아 다가 팔면 돈 되겠다 싶어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중국이 앞다투어서 그쪽 나라의 근처까지 가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잡아오고 있죠. 그래서 훔볼트 오징어 하면은 칠레에서 잡은 거긴 한데 보통 중국산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가공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솔방울 오징어라고 식당에서 여기저기 많이 쓰이죠. 근데 이 솔방울 오징어 살이 그 훔볼트 오징어 살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문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가문어, 뭐 통족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서 문어 다리인 것처럼 판매되지만 사실은 이 녀석도 문어가 아니라 훔볼트 오징어의 다리죠. 이거를 말려서 먹기도 하고 뜯어서 조미해서 먹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타코야끼 요 훔볼트 오징어 다리를 잘라다가 넣어서 판매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훔볼트 오징어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처를 보면은 엄청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식집 가면 대왕 오징어 튀김, 바로 이 녀석으로 만든 거죠. 또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인데 중국산 써있다. 그러면 대부분이 훔볼트 오징어입니다. 진미채 오징어, 훔볼트 오징어를 만든 지 좀 오래됐죠. 편의점에 가면은 오징어 다리 조미된 거 여러 형태로 나오잖아요. 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조미된 것은 훔볼트 오징어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 식당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볶음, 짬뽕, 어쨌든 간에 해산물 믹스를 포함해서 이 오징어가 들어갔다 싶은 거는 대부분 훔볼트 오징어. 심지어 제가 작년에 울릉도를 갔을 때 거기 짬뽕집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또 쓰더라고요, 훔볼트 오징어를. 스펀지 같이 약간 이제 푹푹 꺼지는 그 식감 있잖아요. 요거 마라도 짜장면, 마라도 거기서도 봤습니다. 짬뽕에서도. 하여간 오징어가 쓰였다라고 한다면은 70% 이상은 훔볼트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오징어 많이 안 잡히잖아요. 단가도 높고. 그래서 식당에서는 훔볼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거의 현재로서는 포장지를 보면은 그냥 오징어 99% 이렇게만 표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겠구나 하고 알고 먹는 실정이죠. 이게 조금 아쉽다. 법적으로 훔볼트 오징어니 대왕 오징어니 이거를 나눠서 표기할 만한 의무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은 오징어라고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르고 먹었을 뿐이죠. 예전에는 다리 여러 개 달린 것을 몬스터라고 여겨서 잘 안 먹었잖아요. 특히 북미권은요. 사실 이제는 오징어 한치, 특히 이거를 뭉뚱그려서 깔라말이라고 하는데 유럽 쪽 나라는 물론이고 지금 북미권에서도 튀겨서 많이 먹거든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문어나 오징어 같이 다리 많이 달린 이 두 종류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훔볼트 오징어, 이 거대 오징어는요, 염화 암모늄이라는 요 냄새 성분이 있어요. 이게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약간 찌른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지우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이미 표백제 같은 걸 쓰거든요. 그리고 써도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업소에서는요, 한번 쌀마다 쓰거나 밀가루에 빡빡 문질러서 한 두세 번 세척을 한 다음에 쓰거나 그렇게 해서 냄새를 지우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먹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 말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에 오징어를 많이 먹는 민족이다 보니까 국산 오징어는 금징어잖아요. 그래서 훔볼트 오징어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외국에서 잘 안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해산물, 수입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해산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